계속 알아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요즘은 정말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가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도 그렇고요.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무지하게 덥지만 우리 정혜인 교수 목소리 들으니까 청량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야 좀 시원하겠죠?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톤을 높여서 말씀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강의할 때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가 얘기해야 될 때 주로 그럴 때죠. 방송에 최적화된 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브러싱 스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 시기적절한 아이템을 네, 맞습니다. 선정하셨네요. 근데 브러싱 스캠이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살짝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무작위로 발송해서 매출 순위를 올리는 어떤 사기 수법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온라인몰이 없었다면 없었던 수법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온라인몰은 판매량과 주문액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죠. 상위에 노출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가짜 상품을 무작위로 보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막 발송하고 수신자로 가장해서 거기에다가 상품 리뷰를 올리고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기 입점해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품 많이 파는 데다가 저 성과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가짜로 판매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걸 맞습니다. 갖다 올린다. 이거를 온라인에서 하는 걸 브러싱 그렇죠. 스캠이라고. 제 말이 네.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 브러싱 스캠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는데요. 미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된 사건이 있어요. 아마 예. 많이 이렇게 보고 저건 뭐지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이게 좀 바이오 테러리즘이다 하는 의혹이 좀 제기되었지만 미국은 이 사건을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 씨앗 소포들이 브러싱 스캠의 또 수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씨앗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서 맞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 온라인 사이트가 경계령을 내리고 이랬던 맞습니다. 그런 전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이름으로나 아니면 우리 집 주소로 물건이 왔어요. 나 주문한 적 없는데 궁금해가지고 열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다들 그런 마음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심성을 경고하고도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브러싱 스캠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영국은 100만 가구의 브러싱 스캠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미국도 불법으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 이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브러싱 스캠 제가 시기적절하다고 했던 게 얼마 전에 갑자기 저는 생방송하고 있는데 긴급 재난 문자가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울산의 어떤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만에서 발생된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소포가 발견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전국에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게 되었고요. 경찰청은 7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의심스러운 소포가 발생됐다는 신고가 모두 1647건 접수됐다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는 2000건이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물론 독극물로 의심되는 사례는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이 브러싱 스캠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뉴스에서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독극물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리학자십니다마는 잠시 무슨 학자가 돼야 될까요? 바꿔가지고요.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단 소비자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온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열어보거나 버리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사실 흔하게 하는 게 버리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게 좋다. 또 만약에 이게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발신자가 굉장히 명확하다면 해당 업체에 나 이런 거 구매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물건이 왔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알려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물 왔나 하고 좋아가지고 막 뜯어볼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나랑 상관없는데 싶으면은 확인하고 그쵸. 확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브러싱 스캔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위험은 테러리즘입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테러의 뜻은 떠는 또는 떨게 하는 상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 이러한 속성에 기인한 커다란 공포나 죽음의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은 테러를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두려움은 일상생활의 부산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어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겪는 것 로도 이런 어떤 극단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니까 이 소포가 배달되어 온다는 것도 이 테러리즘의 어떤 일환으로 본다면 극단적인 두려움에 노출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게 저런 거 아니겠어요. 뭔지 모를 때 그쵸.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또 테러라는 게 사실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유럽이라든가 그쵸. 뭐 네네. 중동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뭔지 모르겠고 브러싱 스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사용되고 하면은 무서워요. 이게 이제 새로운 테러의 형태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테러리즘은 협박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강요를 받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전반적인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 목표인데 이런 어떤 범죄 행위나 그 위협 전반적인 것들이 이 뉴 테러리즘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케팅에서도 이런 공포 기법이 사용되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게 좀 뭐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파급 효과는 클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고전적인 테러는 암살이나 뭐 비행기 납치를 하거나 납치나 습격이나 뭐 폭탄을 뭐 씹는다거나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가 주로 영화에서 접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뉴 테러리즘은 첨단 과학 기술을 응용하기 때문에 뭐 전염병이나 전자무기나 해킹이나 시스템 파괴 그리고 개인정보의 막대한 유출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취약점을 공격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기존의 고전적인 테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다 누구를 풀어달라 뭐 이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테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뉴 테러리즘은 목적이라든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장소나 시간이나 대상과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누가 주로 이걸 주도했는지 이 단체는 어딘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치 아주 막연하게 여긴가 하는 정도이고요. 맹목적인 어떤 테러 전쟁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포 효과를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구 조건의 제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무얼 해줘라고 하면 이걸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달라는 말이 없으면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거야? 요구 조건이 뭐야? 도대체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예. 이런 불투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중으로 전이가 됐을 때 대중은 그 규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 공포라든가 불안이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회심리 요소에서 대중의 위험이 어떤 사건의 심각성과 불확실성으로 이 두려움이 계속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포와 불안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배달된 택배가 만약에 오류의 하나에 지나지 않거나 판매 조작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혹시나 이게 새로운 뉴테러리즘인가? 라고 예. 지각하기 때문인 거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가중되고 인간은 이 알 수 없음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크죠. 예전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현수막이 전국에 붙을 때는 그거야 뭐 누가 뭐 선영이들은 설렜을 거예요. 설렜겠지만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마케팅으로 쓰이고 그게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플러싱 스캠에 대해서 결론 내려주시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자연재해나 질병이 예전에는 가장 큰 위험이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각종 기기의 오류나 파괴가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유출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고요. 예. 편리함으로 굉장히 많이 무시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적인 특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도 중요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테러로 의심되는 인물이나 물건이 있다면요. 국가정보원 111 또는 경찰청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